25장의 2절 메모리 동적 할당 부분을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이제 들어갈 때 크게 25장의 2절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왜 이 동적 할당이라는 게 필요한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동적 할당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 그 함수의 설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런 예제를 하나 해 볼 건데,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로 해결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분명 전역 변수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코드는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어. 그러면 지금은 지역 변수로 했을 때는 약간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걸 전역 변수로 해결을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할 거야. 근데 여기도 약간 좀 불편한 점이 생겨.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메모리 동적 할당으로 해결하는 코드를 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점점 개선을 시켜 나가 볼 거고, 그걸 먼저 한번 같이 비교를 해 봐야 되거든. 이 세 개의 예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이 코드를 가지고서 내가 먼저 설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이걸 책을 볼 때 이 코드를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여기 메인 함수에 처음에 함수에서 뭘 만들었냐면 캐릭터의 포인터 name이라는 name1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name2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어.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만들고 나서 이제 위에 있는 reader user name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죠. reader user name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더니 이곳에서 뭘 했냐? 캐릭터의 name이라는 30칸짜리 배열을 지역 변수로 만들었어. 여기에 name이라는 배열 30칸짜리를 쭉 만들었어. 그리고 get를 이용해서 여기에 처음에 이순신이라고 받았다고 해볼게요. 이순신이라고 문자열을 입력을 받았어. 자, 그리고 나서 return name 해줬으니까 이 name, 배열의 name을 전달했으니까 name1이 누구를 가리키겠어? 얘를 가리키겠죠. 얘를 가리키고 printf name1 해보면 이순신이라고 나오는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 자, name이라는 건 지역 변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함수가 호출이 끝나면 그러면 이 메모리는 있어 없어? 지역 변수니까 반납하고 없어졌을 거야. 메모리는 없어졌어. 그리고 나서 name1에서 여기를 출력을 했더니 없어졌는데도 출력이 됐어.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분이 실습하는 컴퓨터에서는 지금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돌고 있지는 않아. 메모리가 부족해서 막 새로 갱신되고 그러진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납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공간에 다른 데이터가 사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순신이라는 글자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가 그냥 이 주소값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가서 출력해야 하니까 이순신이라고 나온 것 뿐이야. 만약에 아주 복잡한 바쁘게 돌아가는 컴퓨터에 가면 이 데이터를 이미 다른 데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엉뚱한 데이터 또는 잘못된 프로그램이 죽어버릴 수도 있겠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name2가 reader user name을 호출을 했더니 또 30바이트 하겠지. 30바이트 만들었고 get name으로 해서 여기에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받았어. 이번에 문자열. 그리고 또 이거의 주소값을 리턴 하니까 이렇게 가 있지. 이렇게 가서 name to 출력하니까 홍길동이라고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사실 사라졌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네임원 네임도 출력하면 이순신, 홍길동 잘 나올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안 나올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죽어버릴 수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코드가 된다는 거야. 자, 그냥 지역 변수로 사용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서 만든 이 name이라는 이 배열이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 호출이 끝나면 사라져 버린다고 했지. 그래서 이 이름들을 제대로 안전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우리 첫 번째 본 예제. 지역 변수를 이용해서 여기 리더 유저네임 첫 번째 거는 지역 변수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약간의 문제점들을 살펴본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 name이라는 30간짜리 배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코드는 똑같아. 여기까지 보면 리더 유저네임 해서 누구한테 what's your name 묶어서 name이라는 이 전역 변수인 이 배열에 입력을 받았어. 그리고 리턴 하니까 전역 변수의 값을 가져오니까 잘 출력했겠지. 사라지지도 않고. 다음에 한 번 더 했으니까 다음 이름 받아서 또 출력을 했겠지. 자,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는 전역 변수 하나만 만들어 놨으니까 name1, name2를 연속해서 이제 출력을 해보면 뒤에 받은 이름만 쫙 출력이 되겠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대. 그래서 여기서는 해결해 보려면 내가 만약에 최대한 10명까지 받겠다. 그러면 2차원 배열을 만들어 놓고 캐릭터, 네임, 최대한 10명, 30자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2차원 배열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몇 명 받았는지 또 관리를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뭐 해결할 수도 있긴 해.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그런 이슈하고는 좀 다른 거니까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이제 개선을 했던 걸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같이 또 그려서 추가를 해보면, 자, 이번에는 전역 변수를 이용해서, 자, 또 메인 함수에 name1, name2 두 개의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어. 자, 그리고 시작할 때 뭘 만들었냐 하면 전역 변수로 우리가 캐릭터 네임 해가지고 배열을 만들어 놨어. 자, 그리고 이제 리더 유저 네임 호출을 하면 어떻게 여기서 get name에서 입력을 받을 때 누구 이 전역 변수에다가 받지. 전역 변수에 받아서 여기에 이순신이라고 입력을 받고 이거의 주소값을 돌려주니까 얘를 가리켰어. 그럼 지역 변수는 뭐 함수 사라져도 얘는 안 사라졌으니까 name1 출력해 하면 이순신 아주 잘 출력이 될 거야. 잘 출력이 됐어. 자, 그 다음 또 다시 한번 name2에다가 입력을 받을 함수 read username을 호출을 하면 누구? 여기 name에다가 name 배열에 입력을 받을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에 이제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받았어. 입력을 받고 리턴 해주니까 이번에 얘도 누구를 가리키겠어? 얘를 가리키겠지? 얘를 가리킬 거야. 자, 그러면 출력을 하니까 홍길동 나왔어. 그래서 이순신 나왔고 홍길동 출력이 됐어. 잘 출력된 것 같지만 우리가 이걸 다시 name1 printf에서 name1, name2를 출력을 해보면 누가 있어? 지금 이 자리에 홍길동이 있지? name1을 출력해도 홍길동이 나올 거고 name2를 출력해도 홍길동이 나오겠지. 둘 다 동일한 얘를 가리키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이제 우리는 한번 메모리, 동적 메모리 힙 영역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면, 일단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함수의 사용법, 이거는 이 예제를 마치고 나서
다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은 큰 그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도 똑같아. 자, 캐릭터 네임 1, 네임 2 두 개의 네임 포인트 변수를 만들고 리더 유저 네임을 호출해서 이름을 받아서 출력하고 리더 유저 네임 받아서 출력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전체를 출력해보고 이런 과정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조금 전에 메인 함수 부분은 보면 큰 차이가 없어. 자,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누구와 차이가 있냐? 리더 유저 네임이라는 곳에서 차이가 있어. 자, 이 리더 유저 네임에서 뭘 하고 있냐면 이렇게 몰락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요청하는 거야. 자, 이게 M이 메모리 알로케이션이라는 거에 약자로 쓰인 거거든. 내가 여기에 지정해 준 크기만큼 메모리를 요구를 해. 자, 사이즈 오브 캐릭터 1바이트 1 곱하기 30이니까 30바이트를 요청을 하는 거야. 30바이트를 요청을 하고 거기에 주소값을 반환을 해주면 네임이 이 주소값을 가리키게끔. 그러면 거의 배열과 비슷한 모양이 구현이 되는 거야. 30바이트짜리를 갖는 배열과 거의 동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서 여기에 네임을 받아서 그 네임을 되돌려 준다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동적 메모리 할당이기 때문에 내가 반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라지지 않아. 그런 차이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네임을 되돌려 받아서 출력을 다 하고 나면 끝에 name 1, name 2 이렇게 풀이라는 함수를 지금 여기에서 메모리 알로케이션 몰락이라는 함수하고 풀이라는 이제 함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 예제 살펴보고 다시 되돌아가서 앞에서부터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걸 다시 같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비교해 볼 수 있게. 자, 이번에는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똑같이 name1 메인 함수에 있는 포인트 변수 name2 name1 name2 포인트 변수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리더 유저 네임을 호출했더니 여기서 뭘 하냐? 여기도 여기에 name이라는 포인트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 포인트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이 포인트 변수는 누구를 가리키겠냐면 몰락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쪽이 이제 힙 영역이야. 힙 영역. 여기에 메모리를 몇 바이트? 30바이트 요구를 했어. 30바이트. 그럼 이렇게 메모리를 잡아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소 값을 리턴해서 반환해 주는 거야. 그리고 뭐 강제적 형변환으로 하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고 그럼 여기에 있는 주소 값을 반환하니까 이 네임이 누구를 가리켜? 여기를 가리키겠지? 여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이제 입력을 받으면 get name 해서 받으면 여기에 이순신이라고 입력이 들어올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name을 return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주소 값을 반환해서 여기에 저장한다. 그 말은 얘가 가리키는 주소 값이니까 얘도 값을 저장하면 얘는 누구를 가리켜? 얘를 가리키게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name은 지역 변수니까 사라져 버렸을 거야. 그럼 지역 변수는 사라졌어도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몰락에다가 이순신을 이용해서 여기 메모리 동적 할당을 받은 이곳에다가 이순신을 저장해 놓고 여기에 위치를 내가 딱 가리키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또 name2에 리더 유저 네임을 호출했더니 name이라는 포인트 변수가 만들어지고 또 몰락해서 30바이트를 요구했어. 30바이트를 요구를 하고 이거의 주소 값을 리턴해 줬으니까 얘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지. 여기를. 그리고 우리 getName 해서 이번에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name을 return 하니까 얘가 누구를 가리켜? 얘를 가리키겠지.
그리고 얘는 사라지고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실행이 되면 이와 같은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rint name1 하면은 이순신 출력되고 print name2 하면 홍길동이 잘 출력이 된 거지. 그리고 이걸 이제 끝내고 메인 함수가 종료할 때 그냥 메인 함수를 종료해 버리면 얘들만 사라져. 메모리상 얘들은 그대로 남아있게 돼. 근데 사용하는 사람은 없는데 남아있게 돼. 그렇게 되면 힘 영역 메모리에 힘 영역에 얘들이 이미 두 개가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프로그램이 끝나면 원래 이것도 사용을 안 하는 영역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남아있겠지. 그만큼 메모리가 이제 사용할 영역이 줄어든 거야. 그럼 이런 걸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반복하면은 메모리가 사용할 공간이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컴퓨터가 실제는 돌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데도 사용할 메모리가 없는데 하면서 컴퓨터가 뻗어버리는 거지. 이런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 메모리, 이런 걸 이제 메모리 누수라고 하는데 이런 잘못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코드 마지막에 보면 pr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name1 불러주면 얘가 가리키는 이곳을 먼저 반납. 또 pre에서 name2 하면 이걸 반납되고 그리고 이제 끝나서 메인 함수가 끝나면 얘들도 종료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 과정들이 완성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게 이제 메모리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약간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할 수 있고 이거 외적으로도 뭐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해보게 될 거야. 자, 일단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살펴봤고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이 함수들에 대해서 사용법과 이것들의 정확한 원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